네, 지금부터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가 주최하는 제11회 자기주장 발표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청소년의 시각으로 공정한 대학 입시 교육 정책을 제시하라이며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수시 비중 축소 논란을 중심으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회가 끝나고 11월 20일에 우수 발표자 2분을 선정해서 국회의원 상장, 1분을 선정해서 기관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수상자는 또래청중평가단의 평가 30%, 심사위원 평가 60%, 마지막으로 의원실 발표 영상 평가 10%를 합산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들으시면서 청중과 심사위원분들께서는 평가지 맨 위에 발표 순서와 발표자의 이름을 반드시 적은 상태에서 채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아까 제비뽑기에서 뽑으실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발표자분들은 3분 30초의 제한 시간 동안 준비해오신 PPT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중분들께서는 또래평가단으로 발표를 들으시면서 평가지에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채점표를 다시 보시겠는데요. 먼저 주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발표를 준비했는지 주제 관련성에 대해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대학 입시 교육 정책으로서 준비해온 대안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주장의 참신도 항목인데요. 사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매스컴을 통해 많은 의견들을 접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번 발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짜집게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주제를 제시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대회인 만큼 발표력과 프레젠테이션 활용도를 채점을 해주셔야 하시고요. 주어진 3분 30초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제한 시간을 잘 지켰는지 시간 활용도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가 청중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호응을 유도했는지에 대해 평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분의 발표가 끝나고 약 한 분에게만 질의응답 기회를 드릴 예정인데요. 질문은 청중분들께 우선권을 드리고 청중분들께 질문이 없을 시에는 발표자분들께도 기회를 넘겨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은 평가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들으시면서 채점을 다 마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주시면 안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발표자분들은 다들 본인의 순서를 아시죠? 네. 자신의 앞번호 발표자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순서를 인지하시고 발표 준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의 시각으로 공정한 대학 입시 교육 정책을 제시하라에 대한 첫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한 시간 30초 전에는 제가 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 박지연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제11회 자기주장 발표에서 첫 번째로 발표하게 된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번 주제인 교육정책, 즉 대입에 관해서 이번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제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꿈의 계기, 세 번째는 결국 그래서 제가 내놓은 대안, 네 번째, 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꿈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가입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인이 아닌 것도 아닌 이 교육정책가는 쉽게 말해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 연구하며 직접 제정, 개정, 청원하는 정치인을 일컫습니다. 제가 이 꿈에 가지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흔히들 수능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어요. 대입 정책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 최초의 대입 정책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를 대학 면접에 활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는 사교육 조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금세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 수능 영어 중 영어 니트라는 것을 만들어 영어 말하기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역시 사교육을 불러일으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곧 폐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중학생의 무렵이었을 텐데요. 여전히 제가 이해하기 힘든 전형 중 하나입니다. 언어, 수리, 외국어로서 나누는 세 개의 영역 중 수능 홀수 짝수형 또는 AB형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역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여 금세 폐지되었습니다.
네 번째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일 텐데요. 바로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면서 이가 절대평가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바로 영어, 외국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확장되었고 곧 이제 2020년부터는 일부 과목이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는 방식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많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방식이 변화되면서 원래 제 꿈은 교사였으나 이러한 정책들로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들을 직접 바꾸고자 교육정책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런 제가 제안하는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능에 대한 정책입니다. 현 방향대로 시행합니다. 과목 여전히 유지합니다. 다만 성적표에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두 개의 등급을 모두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각 대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상대평가 등급을 원한다면 상대평가 등급을 통해 최저나 혹은 수능, 정시를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혹은 나는 절대평가를 이용해서 모집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학은 절대평가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상대평가로 인한 점수를 부여받는 대학의 경우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혹은 그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대입전형인데요. 대입전형으로는 학생부 종합, 이는 비교과를 위한 것이고요. 학생부 교과는 성적을 위한, 적성검사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특기자 전형은 예체능, 수능 전형은 모의고사 점수를 잘 나온 학생들을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전형이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저는 골고루 배분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은 학생들이 편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일반 발표자분께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중 평가단분들에서 질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발표자분께 질문 기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공정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제시하신 이제 거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편하게 하기 위한 대학 입시 제도 혹은 더 이상의 수정은 없는 그런 이제 완성된 게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제시하신 그런 대안이 어떻게 공정성과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일단 공정성이라는 거는 누구나 흔히들 우리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공정성에서는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고 나도 공부를 못하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이 생기길 바랬습니다. 흔히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는 내신이 잘 나온 학생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학생부 종합은 상대적으로 내신은 조금 낮은데 내가 학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예체능 학생들, 또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성적은 조금 낮은데 내가 글쓰기에 자신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교대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적성이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모든 전형이 있어야지만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번밖에 질의응답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발표자 김정희님 맞으신가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저희는 지금 입시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수시 정시 공부하랴, 그다음에 학종에 의해서 많은 스펙과 대회에서 수상을 하랴, 또 논술 준비, 특기자 전형 준비하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사람인데요. 부산 사투리 정말 너무 대다.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다양한 대학 입시, 새로운 대학 입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입장에서 아직 이러한 정책이 물론 좋지만 제 눈에 약간 허점들이 보입니다. 우선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로 인해 시험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대학에서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해버리면 당연히 대학은
학생들을 어떻게 판단할 변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종합, 수능 이 세 가지 영역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스펙과 더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를 원하겠죠. 그러면 이는 더 사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는 더 학생들에게 부당한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새로운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안 드렸지만 현대천고등학교 김자입니다. 새로운 대학 입시 정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 합니다. 학생들이 교과 과목을 공부할 수 있음과 동시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 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시 정책을 고안해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로 통일했어요. 지금 입시 전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이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되게 이 교묘한 구멍을 이용해서 특혜를 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저는 한 가지로 절대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1차는 일단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내신을 폐지합니다. 내신 지금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변별력이 사라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점을 조금 더 기존에는 90점 이상이 A였는데 저는 95점 이상이 A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점을 높여서 변별력 확보함과 동시에 내신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우리는 아시겠지만 내신이랑 정시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공부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능만 내신을 폐지하는 이유는 학교에 따라 이게 시험 변별력 차가 너무 크니까 이게 공정성이 어긋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 수능으로 돌리고 2차는 이제 자신이 고등학교 때 자신의 진로, 자신이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only 그 과정으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수상 실적은 기록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뉴스에서 다 접하듯이 상장 몰아주기, 또 외부 대회 나가면 수백만 원 투자하기,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이기 때문에 서울의 전국 대회가 집중돼 있잖아요.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불공정성 때문에 과정만을 평가하는, 오직 과정만을 보고하는 이런 2차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3차는 기존의 누적 플러스 이 학생이 2차 활동으로 정말 이걸 진실되게 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외에도 헌법제도 우리가 교육 입시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헌법에 제정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여론을 입시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여론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현실적으로 잘 알잖아요. 이런 선생님들의 입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발표자에게 질문 있으신 네. 네. 발표를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데요. 질문에 딱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1차와 2차, 3차 얘기를 하셨는데 1차에 올 수능 내신 페이지 그다음에 절대평가를 위반합니다. 근데 절대평가가 이미 유예가 되죠. 아시겠습니다만. 절대평가가 유예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지만 수능의 변별력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예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절대평가가 물론 수능 변별력 때문에도 유예가 됐습니다만은 오히려 절대평가가 더욱더 사교육을 조장시킬 것이다라는 얘기가 충분히 그동안 제기가 되어왔거든요. 조사를 하시면서 아시겠습니다. 근데 절대평가를 1차 계약으로 내놓으셨단 말이죠. 사교육의 조장을 조금 더 반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1차로 계약을 제시하신 겁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저도 절대평가에 의해서 사교육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 생각했는데 저가 앞서 말했듯이 고등학교 입시 정책이란 더 이상 학생들이 교과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20년 후에 10년 후에 무엇을 할지 자신이 앞으로 뭘 할지 진로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걸 절대에서 상대로 바꿔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절대에 비해서 상대는 공부할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정시도 공부해야 되고 수시도 공부해야 되고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활동들 솔직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평가를 전환했거든요. 그 대신에 사교육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제가 아까 2차로 말했듯이 활동 프로젝트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 대신에 수사 실정을 절대 기록하지 않고 과정만을 기록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절대평가 제도에 대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 더 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시각으로 공정한 대학 입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청신국제중학교 1학년 송민찬입니다. 저는 먼저 절대평가 확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 수시 축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에 대해 밝히겠습니다. 먼저 절대평가 확대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절대평가제를 통해 현 교육체제의 경쟁식 구도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능의 부담이 줄어듦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내신에 집중할 수 있어 고교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면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오히려 고등학교 내신의 비중이 늘어나므로 이것은 조삼모사입니다. 이건 마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늘어나는 풍선의 구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신의 비중이 커지므로 사교육 시장도 오히려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을 뒤늦게 해서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수시 비율 축소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시 비율 축소의 장점으로는 먼저 수시 비율이 축소하게 되면 현재 70% 정도 되는 정시의 비율을 줄이고 정시의 비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최순실 사건에서 정유라처럼 교과 특기자로 특혜를 받아 부당하게 학교를 입학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를 줄임으로써 정시의 비율이 늘어나고, 그러면 수능만 잘 보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으니 사교육 시장이 축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시 비율 축소의 단점으로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외 활동이나 다른 기타 활동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이 수능에서만 벼락치기를 해온 학생들과 동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오직 수능만을 위해서 그리고 대학만을 위해서 공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저 수능만 잘 보면 되지 하면서 지금까지 놀다가 수능에서만 벼락치기를 하는 학생들이 똑같은 A를 받아 동급이 되면 다른 대외활동으로 학생을 판단해서 공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학생의 본분이 공부인 만큼 열심히 산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대안으로는 먼저 절대평가제 실행을 중지시키고 상대평가제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평가제를 통해 수능의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수시에서 논술 전형을 축소하고 특기자 전형을 삭제합니다. 이는 특기자 전형을 삭제하여 비리를 줄이고 그리고 논술 전형을 축소하여 정시를 늘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번 발표자에게 질문 있으신 분? 네, 소중함이 없기 때문에 발표자분께 질문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분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아는 선배 중에서는 대외 활동을 13개나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공부는 잘 못하지만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존경해서 되게 이렇게 본받고 싶은 선배 중 한 분인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만이 왜 꼭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학생인 만큼 그리고 학생의 본분이 공부인 만큼 학생 책임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듯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가 조금 일찍 끝나서 그런데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학생의 본분이 공부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하면서도 자신의 진로나 꿈을 찾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무조건 학생의 본분이 공부라고 단정 지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이유도 좋은 대학을 찾아서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더 쉽게 찾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발표자님 강명경 씨. 4번이 없나요? 네, 지금 4번 입건하시는 것 잘 넘어가면
안녕하십니까. 공정한 대학 입시 제도를 위한 제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강명경입니다. 먼저 저희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한 대학 입시 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의 현 주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새로운 대학 입시 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정하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내가 대학에 잘 갈 수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내가 대학에 잘 갈 수 있는가? 세 번째,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러니까 내가 일반고에 다니든지 자사고에 다니든지 특목고에 다니든지 내가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공정한 대학 입시 제도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의 현 주소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수시와 정시가 존재합니다. 이것에 대한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제시한 대학 입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 두 번째는 정시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절대평가를 확대하겠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또한 폐지 및 축소를 하겠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또한 정시를 확대하겠다, 하지만 정시에서 절대평가를 확대하겠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 제도의 주요 논점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절대평가를 할 것인가, 상대평가를 할 것인가. 두 번째, 제도를 다양화할 것인가, 제도를 단순화할 것인가. 세 번째, 객관성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것인가, 주관성의 개입도 되도록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대입 제도는 따라서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시 비율 확대 및 수능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수능 응시 기회를 확대해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소위 말해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기회를 그나마 가장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가 정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경제력이 높다, 그래서 정시의 결과가 좋다라는 데이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수저 전형이라고 불리고 있는 수시 제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목고 국제반에 재학 중이라 SAT나 ACT 같은 미국의 수능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몇 개월 간격으로 몇 번이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또한 고2까지 과정만 포함을 시키고 고등학교 2학년 11월부터 고3 3월, 7월, 11월까지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객관성, 공정성, 학생들의 부담 경과, 이 모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수능 채점 결과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로 선택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는 밑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수저 전형이라고 불리는 수시 전형을 축소하며 동시에 세부 사항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나 선생님의 역량으로 달라질 수 있는 생활 기록부는 객관화시키고, 또한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강남 8학부에서 자기가 너무 치열한 경쟁 때문에 낮아지는 내신을 보완하고자 이 절대평가 수능을 제시하고, 혹은 아예 수능으로 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고교 3학년에 한해서 고교 학점 제도를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발표자님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고교 학점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고교 학점제가 제가 알기로는 네네. 과목 선택제를 2010년부터 서울고등고가 도입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조사하면서 아시겠습니다. 고교 학점, 그냥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저는 일단 여기서 공정한 대학 입시 제도에서 고교 학점 제도가 가질 수 있는 점은 사실은 대안보다는 좀 더 보완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시한 것은 공정성을 위해서 수능을 늘리고 수시를 줄이자는 게 저희 주요한 그 의견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이 너무 수능이나 내신에만 집중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만 수능에 들어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은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가 다양하게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학교 학점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이 고교 학점 제도란 전국의 모든 학교가 똑같이 그 심화 과목이든 일반 과목이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동일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이제 소수도권의 자사고나 혹은 특목고마저도 이제 일부러 이제 교과목을 바꿔서 마치 대학 수준인 것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생이 일괄적으로 정해진 이 커리큘럼 안에서 그나마 자기의 장점과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빨리 할까요?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묻고 싶습니다. 어느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학점을 잘 주는 과목에 대학생이 쏠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거 아시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학점이 잘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교 학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견으로는 전혀 대학 입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제가 제시한 이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에 입학할 때는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별로 그러니까 과목별로 학점이 달라질 수 있거나 학교별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모두 제외하는 것이 일단 공정성 기준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네. 내신과 그다음에 자기가 내신이 낮다고 해서 그 학교 서열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서열이 높은 데는 사실 내신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절대평가 수능을 함께 조합해서 내던가 아니면 수능을 상대평가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내던가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셨고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아까 전 발표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절대평가가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 오히려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시한 것은 절대평가이지만 등급별 절대평가라고 해서 상위 20%는 A, 상위 40%는 B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물수능이든 불수능이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시간 제한 있으니까 꼭 시간 맞춰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6번 발표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색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유민입니다. 먼저 대학 입시 정책에는 정시, 수시, 대학별 고사로 나뉩니다. 정시에는 수능 위주 전형, 특기자 위주 전형 등이 있고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위주 전형, 특기자 전형 등이 있고 대학별 고사에는 논술, 면접 구술 등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시가 31.1%, 수시가 73.7%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32.1%로 대입 선발을 합니다. 현재 입시제도에서 수시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별 수준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시는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고난도 문항을 내고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교육을 증가시키고 공교육 신뢰도를 낮추며 학생들을 과도한 경쟁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이 세 가지로 단순화시키고 이를 위해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폐지하겠다고 하는 방침이고 수시, 수능 최저 등급 폐지를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2021년부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제도들 중 수능 절대평가는 상대적 순위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얼마나 성취했는지 평가하여 일정 수준을 달성한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등 10점 단위로 점수를 끊게 됩니다. 해당 구간에 포함되면 모든 학생에게 같은 등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입시 경쟁을 완화시키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교과시험, 수행평가, 조별과제, 동아리, 봉사활동 등 여러 분야가 방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교육비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정한 대학 입시 교육 정책은 수시 정시를 없애는 것입니다. 수시 정시를 없애고 대학 입시 자격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다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부 학과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대학 입시 자격 시험은 문제가 모두 논술식으로 이루어지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능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생활기록부를 참고하여 주요 교과 시험 성적과 비교과 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선택의 폭이 넓어 개인의 재능을 키우고 자신이 하고 싶은 전공에 대해 미리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부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발표자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솔빈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동공원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이솔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방송매체에서 대학 입시 정책의 변경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 또 정책이 바뀌는구나 하면 크게 느껴진 게 없었습니다. 대학 재학이 때까지 또 얼마나 정책이 바뀔까 하면 말이죠. 또 대학 입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수능 절대평가와 선택평가를 가지고 찬반 양론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대학 입시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렇고 또 장편적으로 절대평가는 자신이 잘하는 만큼의 등급을 받을 수 있고 상대평가는 자신이 남보다 더 잘해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평가가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분별력이 약하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이것이 문제점을 발생한다는 것은 수능 점수가 대학 입시에서 차지하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미국과 일본의 입시제도를 보면 미국은 수능과 같은 대학 시험 SAT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SAT 시험은 당시 학생이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시험일 뿐 그 외 에세이, 봉사활동 등 그 학생의 사회성과 인정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 일본은 센터 시험이 있는데 대학마다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며 논술보다 면접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논술평가, 면접, 그리고 수능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수능 점수가 대학 합격의 당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 수능 정책 변화는 정책의 단점점을 떠나 입시생과 학부모들이 매우 큰 혼란을 느끼기에 우선 변화 자체가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에서 입시제도의 문제는 대학 입시의 과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만큼 대학 입시 과열이 심한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입시의 과열이 심한지 생각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람들 내리에는 직업을 뒷전이 가지고 있어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또래 친구들을 보면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막연하게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꿈이라고 표현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갖다 보니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들 똑같은 입시라는 목표점을 가지고 그것의 최고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니 입시 경쟁은 발을 닫고 교육의 일선인 학교에서도 입시만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으로 꿈을 찾는 수업인 전략 구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정책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근 1년 동안 수업을 받으며 느낀 것은 꿈과 관련된 수업이 아닌 오히려 형식적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수업을 좋아하며 시행한다면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학과 수업인 영어, 수학 등의 수업도 학생들의 꿈과 관련된 수업에 접목하여 시행한다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 높고 수업에 대한 이해도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나의 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특성화고를 많이 늘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에서 형식적인 수업이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수업을 연계한다면 모두가 대학에 가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또 그
그럼 입시 과열이 줄어들고 또 꼭 대학 입시를 원하는 학생들만 입시를 치른다면 대학 입시 변화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또한 자기 학교에 차별화된 입시 제도로 진정한 학문 연구를 할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세계적으로 최고의 대학 반열에 들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발표에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그럼 혹시 다른 나라랑 비교한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여기서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 첫 번째로 한국이 논술 평가나 면접보다 수능의 비중을 많이 두었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70% 이상이 수시, 그러니까 논술이나 면접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전형들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지금 미국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성보다는 솔직히 경쟁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세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일본에서 또 하고 있다는 논술고사나 면접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치고 있는 수능보다 사교육이 덜 할까요? 왜냐면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논술이든 면접이든 우리나라에서도 준비하기 위해서 1시간에 수십만 원을 효과하는 사교육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나 일본의 제도를 한국으로 들고 온다 해서 경쟁이 과연 완화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논술평가 면접보다 수능의 비중을 많이 둔다고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수시를 볼 때 수시 안에서도 최저 등급이 포함돼야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술평가 면접보다 수능의 비중을 둔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질문이 이게 다른 나라의 제도를 들고 와서 꼭 경쟁력이 입시 과열이 완화될까 이거였는데 제가 발표를 했을 때 제가 뭐라 할까요? 제가 여기 PPT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제가 지향하는 교육 정책은 결국 자유학기제하고 또 이제 특성화고를 늘리자 약간 이런 의견이어서 다른 나라의 입시 정책을 들어온다기보다는 이런 걸 개정을 하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발표자 고성계 씨. 안녕하십니까. 이번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1회 자기주장 발표대에서 발표를 하게 된 고색중학교 고성배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자기주장 발표대회를 위해 준비한 목차는 대학 입시의 다양한 전형으로 시작해서 내가 생각한 대학 입시의 정책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지나게 되면 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대학 입시는 가장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수시에서도 여러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은 주로 교과의 성적을 보고 선출하는 전형으로서 교과만 보는 것도 있지만 면접이나 비교과 또한 보는 것도 존재하며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은 제출 서류와 교과를 통하여 학생의 학업 역량, 전공 접근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종합적으로 선출하는 전형이며 그 외에도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 등 수많은 전형이 존재합니다. 정시 전형에서는 크게 수능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수능 위주 전형은 수학 능력 시험 중 100분위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말하는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수능 점수를 통해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며 이 경우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점수뿐만 아니라 학생부 또한 반영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
요즘 뉴스에서나 각종 매체에서 이야기하듯이 정시에서 보는 수학능력 시험 평가가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바뀌게 된다고 논란이 되고 있으며 수시의 비중은 늘리고 정시의 비중은 줄이며 EBS와의 연계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제로 인하여 생기는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수능으로 인한 과도한 시험 압박과 함께 경쟁이 많이 줄어들 것이며 절대평가제로 인해 비교과 활동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제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부분으로는 성적 변별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며 정시보단 수시의 비중을 늘리게 될 것이고 수시를 위한 사교육이 더욱 늘어만 가게 될 것입니다. 수시 비중 확대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하여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 되고 절대평가제로 변별력이 부족해진 정시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수시 비중 확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부분으로는 수시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시를 위한 사교육 또한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가 생각한 대학 입시의 정책으로는 첫 번째, 수능 절대평가를 통하여 기초적으로 자신의 수준을 평가하게 되고 교과활동이나 비교과 활동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이용해 자신의 학업 역량과 함께 전공 적합성을 알아보며 절대평가로 할 수 없었던 변별력을 키우게 되며 마지막으로 면접을 통하여 최종적인 학생의 수준이나 인성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생각한 대학 입시의 장점으로는 절대평가로는 구분이 힘들었던 차이를 자세하게 나타내주며 자신이 노력하고자 한 부분이 자세히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단점으로는 면접을 통해서까지도 구분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발표자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까요? 네, 질문. 자, 세 가지를 내놓으셨나요? 앞서 좀 보여주시죠. 예, 세 가지. 여기 있는 거 말고 그냥 자유롭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 합에 가는 거니까요. 네. 필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학과 관련 우선 이제 학생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생활이 있고 주요 학생부가 맞죠?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이제 발표 전문 얘기하셨습니다만 수시전형이 일종의 금수저 전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시비중 축소도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세부적인 특이사항이나 종합 의견 이게 학교나 지역 편차가 커서 이것 또한 역시 또 문제가 돼서 수시비중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그냥 본인 생각 얘기하시면 돼요. 학생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학생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학생부란 뭘까요? 학생부란 일단은 의미적으로는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활동하는 활동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나중에 추후에 진로나 진학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며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학교 생활에서 그저 시험, 학교 생활이나 시험이나 아니면은 시험만을 위해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났나요?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쯤 이 대회에서 안녕하세요. 청주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김나경입니다 라고 저를 소개했던 현재는 제천 세면고등학교 2학년 김나경입니다. 네, 사실 저는 올해 2월에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원래 살고 있던 제천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친구들 문제도 아니었고 내신을 따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있던 지병이 악화되고 각종 잔병 치레가 점점 잦아지면서 공부보다 건강을 택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학 기록과 나중에 말씀드릴 잦은 진로 변경은 저의 대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이 두 걸림돌을 가지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려 합니다. 먼저 저는 이 논제에 대해 현재 수시 제도 유지 및 확대를 지지합니다. 1994년부터 시행된 대학 수능 능력 시험, 즉 수능은 지금까지 응시율을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 수능 및 정시 제도를 점점 더 축소시키고 수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수시 제도 확대의 방향은 바로 면접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첨부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해당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및 지식을 판단할 수 있는 면접 제도는 학생의 기본 인성을 확인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지요. 저를 예로 들면 진로가 이렇게 크게 변화된 기록을 저의 생활기록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면접의 비중이 적은 학과에 원서를 썼다면 그저 서류로만 저를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 스포츠법 전문가라는 저의 진로를 위해 현재 제가 할 일을 최대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학생 자치법정을 제가 스스로 기획을 하고 교내 학생의 체육복 부장에 지원하여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일도 자주적으로 해나가고 있을 정도로 저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저의 전학 기록에 대해 면접장에서 최대한 설명할 기회를 제공받는다면 저를 서류로만 평가했을 때보다 면접이 함께했을 때 입학사정관들이 저를 평가하실 수 있는 범위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면접장에서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그 활동에 대해서 구술할 책임을 짐으로써 학생은 자신의 활동 하나하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방황합니다. 진로, 공부, 학교 생활에 있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해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면접을 확대시킨다면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대해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을 것이고 보다 더 공정한 대학 입시 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한 대학 입시에 대하여 발표할 황예찬입니다. 공정한 대학 입시라 함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누구나 동의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수능처럼 과목별 시험을 거쳐 점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나가기엔 한계점이 있어서 수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시 역시 공정성 문제로 인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는 어떠한 대학 입시 교육 정책을 내서도 공정하지 않은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의 사회화로 인한 사교육 증가 및 학부모 교육열 때문인데요. 이 표를 보여드리면 부모 월소득별 자녀 사교육 지출 비율입니다. 자, 분노의 숫자가 보이십니까? 좋은 학원이 명문고등학교를 보내고 명문고등학교가 명문대학교를 보냅니다. 과연 부모의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입시가 과연 공정한 대학 입시일까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청소년의 공부 절대량에 과도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OECD 청소년 공부 시간 비교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습 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5시간 전후인 다른 국가에 비해 2시간 이상이나 길었습니다. 과연 공부량이 많을수록 학습 효율도 증가할까요? OECD 학습 효율화 지수인데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1일 평균 공부 시간은 8시간이고 핀란드 학생들은 약 4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2배 가까이나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학습 효율은 매우 떨어진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하지만 효율적으로는 매우 현저한 이러한 모순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OECD 청소년 자살 증가율인데요. 저희 나라 학생들의 청소년 자살 증가율이 다른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매우 높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살 충동 이유는 대부분이 성적 문제 및 진학 문제라고 합니다. 2017년 세계 대학 순위 국내 대학 현황입니다. 서울대학교가 74위로 세계 순위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이 서울대를 포함하여 단지 2곳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공부량은 많지만 학습 효율은 떨어지고 사교육은 많은 이런 대학 입시가 세계 대학에서는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학 입시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교육 및 경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대학은 평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평준화로 인해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서울 3대학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대학의 서열화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대학은 모두 평준화되어 있고 세계 대학 순위에서 3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경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쉽게 하되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어렵게 하여 공부란 것은 대학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에는 사춘기가 오가기 때문에 인성과 사색을 길러서 더욱더 성숙해져야만 전인교육에 있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황희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발표자께 질문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자가 없으시면 다음 발표자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공정한 대학 입시 교육 정책에 대해 발표할 청원여고 1학년 이혜리입니다.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 혁명으로 교육 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내걸며 수시 비주기 단계적 축소와 절대평가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을 막고 지나친 사교육을 완화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죠. 그러나 학생들은 과연 수시 비중의 축소와 절대평가 도입을 환영할까요? 본래 취지와 달리 절대평가의 폐해는 이번 10월 모의고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라는 달콤한 말 속에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장치가 여러 가지 숨겨져 있었고 90점 듣기는 신유형과 함께 더 어려워졌으며 빈칸 추론 문제에서 단서 찾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10월 모의고사 이후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가 생각한 대안은 어떻게 보면 진부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수시 확대입니다. 시험으로 똑똑한 학생을 선발해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만큼이나 열정 있는 학생을 주목해야 합니다. 흔히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깊게 공부하며 지식을 넓혀가는 것 그렇게 공부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들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본인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수시 전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수시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환경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본인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똑똑한 학생들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인식도 버려져야 합니다. 물론 이상적인 수시 제도가 정착되려면 많은 시간이 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사실 완벽한 교육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교육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적용하면 되지. 왜 수많은 청소년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 많은 사람이 반대하지만 수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생각하면서도 공정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정답은 없지만 공정한 대학 입시 정책의 시작은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 없으신가요? 네, 그럼 질문 해주세요. 예. 저한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예린? 수시 전형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 수시 전형이라는 것은 교과나 종합 논술 통틀어서 다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데 뭐좀 단순한 질문일 수 있겠네요. 수시 종합 앞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라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분들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정시에 불리합니다. 성적이 낮고 그래서 제 열정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학생부 종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도 성적을 보긴 하지만 저는 그보다 열정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시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의 3년 동안 혹은 과정에서 말하면 12년 동안 노력했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이다. 네, 다음 발표자 한신희 씨.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신국제중학교 서태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수능 절대평가 확대와 수능 수시 비중 축소 논란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시각으로 공정한 대학 입시 교육을 교육 정책에 제시하려고 합니다. 일단 목차로는 수능 절대평가 확대와 수시 비중 축소 각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청소년의 시각을 넣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의 장점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경쟁식 구도를 줄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의 단점은 오히려 절대평가로 인해서 내신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사교육열이 높아질 수도 있으며 수능 정책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발표자를 포함한 주변의 청소년들은 교육 정책을 정하는 정치인들은 계속 다른 것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하는 청소년들은 51%, 약 51%, 그리고 반대하는 학생은 30%, 나머지는 무응답 통계자료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절대평가로 바뀌면은 외고나 아니면 특목고 같은 그런 학생들에게는 분명히 매우 안 좋은 점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학생들이 모두 다 A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헬이 되겠죠. 모두 다 A 한 제 생각에 60% 이상이 A를 받으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변별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모든 대학교는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시 비율 축소에 대해서 일단 비교와 종목인 논술이나 또 자신이 한 활동을 겪는 학생부가 사교육이 매우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특기자 전형을 없애면서 최근 일어난 안 좋은 일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0%나 되는 수시 비율을 줄임으로써 정시 비율을 높여 대학 입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수시 비율 축소의 단점으로는 수시는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그 사람이 노력해온 것과 열정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걸 먹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 특기자 전형을 없앨 경우 그 부분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의 기회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만 있기 때문에 땅이 좁아서
그래서 많은 예술가나 그런 것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수시 특기자 전형을 없앤다면은 오히려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안 좋은 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를 금수저 종목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러면은 수시를 금수저 세상에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돈 좋은 사람보다 더 적을 것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수시의 비율은 70%나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시를 많은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네. 아까 우리 통계자료 출처이고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수시가 금수저 전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고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제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부모님이 의사시거나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러면 아니면 복지센터의 센터장이시거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형식적인 봉사증만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학생들이 봉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육과도 준비할 시간에 그 부모님이 그쪽에서 있어서 봉사증을 그냥 형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봉사를 할 시간을 제외하고 비교과 활동을 더 할 수도 있고 공부를 더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수저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게 모순이라는 게 수시의 비율이 70%라는 것은 수시가 수능을 보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발표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안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신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 입시 체제는 수시와 정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비교과를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등과 같은 방법으로 내신 40%와 논술 60%로 평가되는 논술 위주 전형과 시기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되는 특기자 전형 등이 있습니다. 정시에는 수능과 특기자 전형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학 입시 제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서열화입니다. 대학이 좋은 학교, 그 다음 학교들로 사람들의 인식에서 서열화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교육이 수능에 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암기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교육은 사고력이 필요한 수능에서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세 번째는 줄세우기식 평가입니다. 줄세우기식 평가는 학생의 창의력 발휘에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새로운 대입 개편안으로 수능 절대평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1안과 2안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안건은 영어와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문과 제2 외국어 선택 과목 이 네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안건이었고 두 번째 안건은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자는 안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의 주장은 두 가지를 준비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생활기록부를 학교에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절대평가의 장점은 학생들의 경쟁률을 낮추는 것이고 절대평가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훌륭한 인재를 뽑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자신이 가려는 학교에 학생 생활 기록부를 제출로 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를 구별해내는데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두 번째는 절대평가를 부분적으로 실시했을 때를 발표할 건데요. 두 번째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절대평가로 했으면 합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로 한 문제만 틀렸는데도 등급이 2등급 이상 깎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돼서 이 두 과목에 절대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억울하게 한 문제만으로 등급이 깎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도 했고, 하지만 이의 단점은 이제 한 문제만으로 등급이 깎이게 됐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만큼 쉽게 인식이 되었을 수도 있는 과목인데요. 있을 수 있는 과목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한 등급에만 쏠릴 수 있으므로 그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적당히 학생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는 한에서 난이도를 올리는 것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런 주장에서 첫 번째는 수능에 대한 부담과 학생들의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에서는 난이도가 비슷해지면서도 한 등급을 치우치지 않고 억울하게 등급이 깎이는 일이 감소한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답게 질문 있으신 분? 네, 먼저 주시는 분부터. 네. 저는 수능도 결국 암기식 교육의 중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발표자님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수능이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16번 김세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세빈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와 같은 고등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입시 제도인데요. 입시 제도는 아시다시피 크게 정시와 수시로 나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시는 수능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시로 2017년도 기준 전체 입시에서 3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 논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저는 수시가 대학별 주요 입시 전형이 되어야 하고 수능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서의 역할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지금처럼 과도한 경쟁이 되지 않도록 절대평가로 전환되어 자격시험으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시로 프랑스의 자격시험인 바카로레아는 20점 만점 중 10점만을 넘기면 합격할 수 있고, 불합격자들에게도 재응시의 기회를 주는 등 경쟁적이지 않고 대학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능 역시 바칼로레아처럼 변화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수능은 절대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수능을 절대평가하면 변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대학별 최저등급제를 유지하여서 보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을 자격시험화하게 되면 수시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반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저와 같은 일반고 학생들에게 큰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수시의 비율은 지금보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부 이외에 자신의 비전과 특기를 어필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대학에 가야 하는 목적을 뚜렷이 할 수 있고,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려볼 수 있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 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은 수능의 절대평가와 최저등급제의 폐지, 그리고 일반고로의 평준화인데, 이는 제가 주장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책이 수행되는 데 있어 과정상의 혼란스러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의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삶에 있어 교육의 방향은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교육제도가 지금처럼 경쟁구도가 아닌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수시의 확대와 수능의 절대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발표자께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발표자님께서 이 수시 제도가 일반고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고 재밌게도 저 같은 경우는 특목고를 다니고 있는데 특목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일반고가 왜 수시를 써? 걔네들은 학생부도 안 채워주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고 친구한테 물어보면 특목고 애들이 왜 수시를 써? 똑똑하면 정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차이점이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어떤 식으로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무조건 최대 쓸 수 있는 글자 수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대체로 특목고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님의 경제력이 높기 때문에 스펙을 사는 경우 많습니다. 고액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생기부가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현실을 모두 다 알고 나서도 과연 수시가 일반고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일단 일반고 학생들의 목표는 최고라고 보기에는 자신의 최고라고 보기보다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인서울이 아니고 꼭 완벽한 생기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고액 컨설팅이라든지 좀 완벽한 방법으로 채워진 생기부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완벽하지 않은 생기부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학에 갈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꼭 중요한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따로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서 집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번 대표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에 대한 학생을 위한 교육을 꿈꾸고 있는 태강고등학교 2학년 엄유진입니다. 여러분에게 공부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 공부는 어린 시절 어른들이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진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럼 부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주신 저에게 공부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지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저에게 있어 공부는 하기 싫지만 그저 대학 가려면 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공부, 즉 교육은 무엇이길래 저에게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이 되었을까요?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교육과 현재 지금까지 제가 받은 교육은 이 정의와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또한 수능은 대학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입시 제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정상화하기 위해 도입된 입시 제도가 지금 이렇게 논란의 현장에서 과연 정상화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던 중 문제적 남자 타일러 씨가 본 영어 지문을 떠올렸습니다. 타일러 씨는 한국의 시험용 영어는 영어가 아니다. 즉 저희가 지금까지 배우는 영어는 영어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시험을 위한 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생이 교육을 받으면서 꿈을 꾸는 게 올바른 교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동아리 시간을 증가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게 된다면 물론 많은 단점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학생들이 학교를 위해서 혹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것 또한 저의 주장과 일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동아리를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모티콘을 보시면 토론을 하는 이모티콘인데요. 저희 학교 동아리만 보더라도 일부 동아리는 정말 생기부를 위해서 토론 동아리, 세미나 동아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아리가 그렇듯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고 그 인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영화 감상부, 음악을 듣고 친구들과 핸드폰을 하고 이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창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창체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구체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그저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학교를 위해서 학교에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 되고 그렇다면 발표를 하는 용기를 얻게 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현재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한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님께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까? 네. 하셨겠어요? 동아리를 확대시키자고 하시는데 그럼 그 동아리 확대의 방향이 수업 시간에 하는 수업을 동아리처럼 진행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창체 동아리 같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동아리도 증가시키고 그 자율 동아리도 증가시켜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수업 시간 이외의 동아리를 확대시키자는 건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도 동아리를 이렇게 참여하게 한다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동아리를 확대시키자고 말씀드린 것은 우선 처음에 잡은 취지는 수업 시간 이외, 즉 창체 시간을 이용한 동아리 시간이었는데요. 그 동아리 시간에서 자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학생이 학교에서 이런 것도 얻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동아리 속의 활동이 교과와 연결되어서 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이런 것을 얻고 발표를 하는 용기 이런 것을 얻은 다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알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발표자 정유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봉고등학교 정유리라고 합니다. 성공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고 그만하지 않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공격적으로 수요가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있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당장 무엇 때문에 준비를 하는지 모르는 제 무한 경쟁 중에서 앞만 보고 달려와 있습니다. 현재 대입 입시 정책은 학생의 특기 미비성 관계없이 과도한 경쟁을 이룬다고 경쟁을 유발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책은 첫째, 주요 과목 외에도 기록과도 잘해야 하는 수시 전형과 모든 역량을 단 한 번의 시험의 결과로 만들어야 한다는 중심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 정책을 도입한다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상상합니다. 예를 들어 수능 절대평가 확대로 예를 들면 분별력이 낮아져 사교육을 보장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매번 새로운 교육 정책이 바뀌는데요. 얼마 전처럼 신문 기사에서 천재적 한국사 1등급으로 모아놔 대학 못 가는데 라는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 외에 다른 과목에 관심이 없던 학생은 지난 6월 9월 전국연합 모의고사에서 역사연명의 만점 가까이를 받았으나 타 과목은 점수가 뒤쳐져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흥미 있어하는 분야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똑같은 꿈과 똑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꿈을 잡은 건데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대가 바뀌었으나 교육 정책의 발전 아직까지도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첫째,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종합교육을 실시하여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기. 중학교 3학년 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보통 우리는 20살에 대학을 진학하는데 저는 1살 어린 19살에 대학에 진학시키도록 한다고 생각하고, 또 앞서 말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종합학교를 실시한다고 하면은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필수 과목과 특수 과목인 자신이 원하거나 흥미 있어하는 과목 두 가지 과목을 선택하게 하여 대학을 입시할 때 특수 과목에 대해서 2배로 환산시키는 등 이런 식으로 하도록 생각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 수학과 같은 특별 교육을 실시하지만 이제 단 한 명의 낙오자가 없도록 하는 도를 삼아서 평등한 교육 관리를 주장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시간이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 발표자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발표자님. 시작 전에 한 가지 얘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에 비해 정보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현재 고등학교 사실보다는 좀 왜곡된 정보도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쪽에 있는 백석중학교의 이서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수능 중에서 절대평가 부분만 노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이 제도의 장점은 1등급 합격자를 노린다는 점과 이게 학생들의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서 학생들이 일부 과목을 어느 정도만 하고 나머지를 비교과나 아니면 진로 탐구에 대해서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저는 이를 다른 시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실행이 된다면 이것은 수험생이 대학교에 합격하기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거를 감명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실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일단은 이렇게 된다면 이전보다는 수험 1등급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는 좋다고 느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거기에서 또 다른 대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을 골라내기 위해 학교에서 뭐 토론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시험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대학교에 물론 이전에서 절대평가에서 시험에서 합격하게 된다 하더라도 추가해 볼 시험에 대비해 사교육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여서
이게 사교육이 형성된다면 되려 그것보다는 안 되겠다. 형성된다면 그것보다는 공정성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되려 공정성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사교육 시장이 형성된다는 단점 때문에 앞에서 말한 장점은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첫 번째로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를 막으려면 공교육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들을 인성이라든지 또 다른 뭐라고 하지? 또 다른 제시할 것들을 교육을 따로 공교육에서 실행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재수생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이분들은 벌써 학교를 여기까지 말하고 재수생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불공정하다고 느껴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혹시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은 손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시면 발표자분께서 궁극적으로 저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 두 가지 사교육 시장과 이게 이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공교육은 재수생들에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걸로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20번 발표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의 시각으로 공정한 대학 입시 교육 정책을 제시하라에 대해 발표할 이수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저는 대학을 생각할 때마다 복잡하고 먼 미래인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미리 꿈이 정해져 있는 친구들은 선택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훨씬 많은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학 입시 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방법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는데요. 현재 대학 선발에서 수시와 정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약 7대3으로 수시의 비중이 정시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시의 비중은 2018년 더 증가되어서 약 74%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능 절대평가의 확대로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단순 암기에 치중하는 평가 방식으로는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을 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는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가진 인재를 원하는데 현재 우리의 교육 방식은 암기 위주의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시험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능력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정해진 답만을 요구하고 그 답이 아니면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데 두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학 논술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현재 프랑스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 주제들처럼 프랑스 철학 논술 시험의 실제 주제들입니다. 이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문제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정과 적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생기거나 정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정책인 가람슬기 정책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람슬기는 강처럼 슬기롭게라는 뜻으로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처럼 슬기롭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다양하고 관심 있는 대학들을 알아보고 가고 싶은 대학의 후보를 정한 뒤 학교 선배들이 상담이나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직접 수업을 들어보기도 하며 연관된 직업이나 분야도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완성된 꿈을 바라는 것보다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어느 것이 나와 맞는지를 알게 된다면 저절로 열정과 의욕이 높아지고 실력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것입니다. 이 한자는 백문 불여일견으로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인데요. 이 말처럼 나의 관심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보는 것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자께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국제대학교 1학년 소민규라고 합니다. 제가 공정한 대학 입시 교육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인상 깊게 본 동영상을 함께 보시죠. 상황에 따라 타이어가 알아서 모습을 바꿉니다. 사소한 변화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미래에 이런 사소한 것들은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학문을 배우고 연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 그리고 격변하는 시기의 4차 산업혁명, 혹시 정말로 저희 교육이 잘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사실 항상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선생님의 수업 방식, 사교육은 사실 바뀌지도 줄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수능 시험으로 대학의 합격을 결정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은 대학에서 대학의 고등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할 자격 시험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으로 누구보다 얼만큼 더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의 성취를 이뤘는지 평가할 절대 평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시 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의 문제점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간의 노력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학생의 성실성, 진로 적성과 적합성, 연속성 등을 판단하기에 수시 제도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시 제도를 살펴보던 중 저희 수시 제도에 굉장히 필수적인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학교 시험의 난이도 그리고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전국 모의고사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시험을 같은 범위, 같은 문제, 같은 날에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정하지 않았던 수시 제도와 그리고 공정하지 않았던 내신 성적이 공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미래에는 저희가 정말로 좋아하는 항목을 굉장히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미래가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줄이고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관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또 수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영어와 국어 문법을 밤새서 공부하는 그런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하는 공부 천재 입시 방법을 갖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해 주신 대학 입시의 대안으로 수시 제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수시에서 보는 시험을 같은 날에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문제로 시험을 하게 하신다고 제시하셨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남에 있는 아이하고 저기 시골에 있는 아이하고는 수준이 많이 다르다. 그처럼 학원에 다니고 수준 높은 학원에 다니고 밤새서 그 학교나 학원의 시험과 같은 문제를 푸는 학생들과 시험에서 그런 많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과는 비교적으로 공부를 수준 높은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더 불리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시골과 이런 그런 서울 지방에 사는 친구들과의 시험이 많이 차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별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키가 작은 아이가 있고 키가 큰 어른이 있을 때 야구장에서 그 아이와 어른은 발판을 이용해서 볼 수 들어보셨잖아요. 야구 경기를 보려고 하는데 아이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판을 이용해서 그 아이는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수준에 맞는 자기의 동네와 자기 동네 도시 이런 수준에 맞는 시험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더 공정하고 정당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질문자님의 생각이 드니까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수시 제도는 우선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같은 시험을 보지만 결과는 지방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시한 첫 번째 해결 방법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능은 모두가 같이 보는 거잖아요. 수능은 같은 시험지 그리고 같은 문제 같은 날의 시험을 모든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국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그렇게 보는데 굳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그런 차별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굳이 안 바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다들 큰 시험 같은 수능과 그런 전국 모의고사를 같이 보는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또한 안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발표자이시네요. 네, 21번째 발표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2번째 발표자님. 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소년의 시각으로 공정한 대학 입시 교육 정책을 제시하라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발표자 정학인입니다. 2017년 현재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며 다양한 교육 정책이 검토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이렇듯 정부권 교체 시기마다 새로운 교육 정책이 화두에 오르는데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우리들은 시기마다 걱정을 하고 있지 않나요? 교육을 받는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교육 정책이 안정화되고 공정해진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바뀌는 입시 제도를 시작으로 하여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수시 비중 축소와 수능 절대평가 확대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대입 입시 정책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이 세 가지로 단순화하였고 2011학년도부터는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의 대입 모집 인원을 보시면 갈수록 수시 모집을 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수시 비중을 축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고전 영화 보기와 현대 미술 전시회를 즐겨보는 역사관 다회와 역사인 별 관심 없지만 전국 모의고사 상위권 평균 1등급인 스펙사키 멸중인 4bin이 중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학생이 대학 입시에 합격할 것 같나요? 저는 수시 비중이 축소될 경우 다회와 같이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역사학과에 진학할 확률이 줄어들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맞춰진 사교육으로 무장한 성적도 좋은 다빈이가 역사학과에 진학할 확률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다빈이가 다혜보다 역사 관련 학문의 능력이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역사학과엔 성적 좋고 생활기록부까지 완벽한 다빈이와 같은 친구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비중 축소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학생이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수들이 공정성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과도한 경제공업 스펙 쌓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관련 과목에 대한 측정 가능한 이해도와 관심도로 심화된 학문을 탐구할 수 있는 모든 이가 원하는 과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을 좋은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에 대해 청소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많은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 문재인 정부가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면서 정시 모집은 이제 완전히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과목을 절대평가하게 되면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어 정시로는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어려워지고 당연하게도 정시는 폐지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내신이 망해버린 학생이나 검정고시 응시자들은 명문대로 갈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수능은 재수생이나 많아도 검정고시 출신에게도 공정하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능 절대평가 확대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능 성지 유형을 변경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수험생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면 변별력을 감사합니다. 좋아요. 예. 네. 듣기 전에 이미 오늘 와주신 소중분들이 질문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질문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대표자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이게 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생각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넘어가면 좀 보여주실래요? 수능 선지입니다. 예. 수능 선지가 지금 뭐 오지선가 정도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선지 유형을 변경한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시를 들어서. 시험을 문제를 보고 한 번만에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성질로 예시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지 말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어려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로써 제11회 자기주장 발표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발표를 준비해주신 발표자분들과 경청에서 평가해주신 청중 여러분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대회였지만 수상 여부를 떠나서 현재 입시 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상자는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또래평가단의 평가 30%, 심사위원 평가 60%, 의원실 발표 영상 평가 10%를 합산하여 추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상자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추후 11월 20일 이후에 학교로 직접 상장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긴 시간 함께 성공적으로 대회를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마치고 대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행복한 교육 바라본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많은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 문재인 정부가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면서 정시 모집은 이제 완전히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게 되면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어 정시로는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어려워지고 당연하게도 정시는 폐지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내신이 망해버린 학생이나 검정고시 응시자들은 명문대로 갈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수능은 재수생이나 많아도 검정고시 출신에게도 공정하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능 절대평가 확대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능 선지 유형을 변경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수험생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면 변별력을 감사합니다. 좋아요. 예. 되나요? 네. 하기 전에 이미 오늘 와주신 소중분들이 오늘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질문 안 하시는 거 보면 오늘 발표자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이게 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살박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넘어가는데 넘어가면 좀 보여주실래요? 수능 선지입니다. 예. 수능 선지가 지금 뭐 오지선가 정도 되면 스타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선지 유형을 변경한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시를 들어서. 시험을 한 번, 이 문제를 보고 한 번만에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그런 이유가 예시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지 말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어려운가요? 네, 됐습니다. 네, 이로써 제11회 자기주장 발표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발표를 준비해주신 발표자분들과 경청에서 평가해주신 청중 여러분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대회였지만 수상 여부를 떠나서 현재 입시 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상자는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또래평가단의 평가 30%, 심사위원 평가 60%, 의원실 발표영상 평가 10%를 합산하여 추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상자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추후 11월 20일 이후에 학교로 직접 상장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긴 시간 함께 성공적으로 대회를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마치고 대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행복한